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2테라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한 10만원, 20만원이 더 비싸더라도 SSD가 2테라 들어가 있다. 그러면 땡큐. 완전히 그냥 각광을 받고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매빅 4 프로가 런칭이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런칭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그 영상은 좀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512기가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 드론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올인트라를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사실 뭐 실효성, 현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떼서 이제 영상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인트라가 적용이 된 요게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만한가, 괜찮은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의 화질의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4 프로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두 가지로 드론이 이렇게 갈라져서 출시가 됐습니다. 64기가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드론과 SSD 512기가가 들어가 있는 드론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내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 버전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금액적으로 조금 인하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실제로 매빅 3 프로 시내를 구매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시내 버전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금액이 확 떨어졌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약간 전자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매빅 3 프로 시내는 이제 SSD가 1테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51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6K 60프레임을 지원하면서 사실 파일의 용량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1분을 촬영을 딱 하면 6K 60프레임으로 봤을 때 9.47기가 정도 수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기가에 가까워요. 그러면 배터리 하나면 풀로 차버려요. 그러면 이걸 내려서 다시 얘를 띄우려 그러면 완전히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트북이라든지 맥북, 저는 이제 맥북 에어를 쓰니까 M1 맥북 에어에다 바로 백업을 하는데 한 12분 정도 수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완전히 백업을 다 하고 다시 얘를 올려 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촬영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2테라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한 10만원, 20만원이 더 비싸더라도 SSD가 2테라 들어가 있다. 그러면 땡큐. 완전히 그냥 각광을 받고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면 올인트라 6K로 촬영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일반 6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거랑, 올인트라 4K로 촬영한 거랑, 일반 4K로 촬영한 거랑, 이게 과연 화질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여기 메모해 놨는데, 올인트라로 6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1분 촬영하니까 9.47기가가 되고요. 이게 그냥 일반 디록으로 H265로 촬영을 했을 때 1.23기가가 됩니다. 그런데 4K 60프레임 기준으로 올인트라 촬영하니까 4.72기가가 되고요. 이제 일반 디록 H265로 해가지고 4K 60프레임으로 그냥 촬영을 했을 때는 0.83기가, 831메가예요. 0.83기가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화질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쪽에 촬영 설정을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카메라 설정은 ISO 400, 셔터 스피드 240분의 1초, F값은 7.1로 고정을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쪽에 두 개의 영상은 6K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4K 영상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건물들을 보면 구분감이 조금 더 좋다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인트라로 촬영된 영상이 퀄리티가 많이 좋다는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약간의 색감이랑 디테일이 좋은 것은 맞는데, 이거를 두고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각 영상을 1분씩 촬영하면서 5분 이내에 전부 촬영된 영상이기 때문에 촬영의 컨디션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다른데요. 이때는 F값을 11로 조리개를 최대한 쪼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아파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 6K 올인트라로 촬영된 영상이 건물의 구분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때 날씨가 많이 흐리고 구름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하늘 부분의 색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보시면 건물이나 산에 있는 나무들의 색감, 선예도 등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용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오리엔트라를 사용할 만한 이유는 저는 아직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라와 H265의 결과물을 색 보정을 할 때는 색상의 개인값이나 감마값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색 보정 후의 결과물에 드라마틱한 차이를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실제로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드론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제 영상도 이렇게 뭐 납품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오린트라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런 이제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을 하고 오리엔트라를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SSD를 리테라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애매하게 512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 정말 잠깐 촬영을 해야 되는 진짜 높은 수준의 영상을 촬영하는 프로덕션에는 이게 진짜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계륵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론을 처음에 이제 이 스펙 시트를 딱 받고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주문을 하면서 이거 512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 따로 나오냐, 그리고 이것만 오린트라가 들어가는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라고 하길래 그러면 이 버전에 혹시 그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도 이제 익스프레스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호환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오린트라를 완벽하게 이 드론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오린트라가 지원되는 512만 다 사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테스트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차이면 굳이 오린트라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터 콤보랑 이제 플라이모 콤보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린트라라는 코덱 때문에 난 이거를 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는 선택에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거 말고 그냥 조종기만 가지고 내가 RC2냐 RC 프로2를 쓸 거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RC 프로2가 뭐 이제 기능상으로 여러 가지 화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조금 더 멀리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좋은데 그거 말고 나는 드론 때문에 512 콤보를 구매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업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린트라로 촬영한 거랑 일반으로 촬영한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실제로 내가 쓰는 미러리스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화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비싼 돈을 주고도 CF 익스프레스 카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일반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기능, 또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따로 떼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도 좀 재미가 있다, 괜찮다 하시면은 다음에도 또 이렇게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